안녕하세요. 드림런 대표 유시웅입니다. 자, 오늘은 데이비 원패스 4강을 진행할 겁니다. 4강은 학원 시간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학원 시간표를 잘 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교육을 받는다라는 건 돈을 내고 교육 서비스를 받는 건데, 그 교육 서비스가 우리 아이한테 유리하게 받아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그걸 유리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님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교육이 우리 아이가 잘 받을 거라고 보장되는 기준 자체가 주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엄마들이 하는 얘기들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실제 실적을 내고 있는 학원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학원을 믿는다든지, 뭐 이런 식일 것 같은데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그 사교육을 잘 받을 거라는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명확하게 목적과 기간과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명확할 때만 의미가 있죠. 이 세 가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우리 아이의 학습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명확해져야 될 요소들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간표는 어떻게 짜야 된다까지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이 4강에서 하는 학원 시간표 가이드는요, 제가 이렇게 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에 맞춰서 반드시 운영해 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시간에서 효율적인 학습의 루틴을 잡아주는 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필생 전략입니다. 인지하시고요. 특히 초중생들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왜? 앞으로 공부해야 될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전략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유리합니다. 자, 그럼 PT로 넘어가 볼게요. 자, 4강 학원 시간표 가이드입니다. 우리는 학업적 우수성을 만들기 위한 학원 시간표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기 위한 기준들을 좀 마련해 볼게요. 자, 초등학생한테 요구되는 평가 기준. 초등학생한테 요구되는 평가 기준이 뭘까요? 알고 계신가요? 자, 사실 초등학교한테 요구되는 평가 기준은요, 고학년과 저학년이 나눠집니다. 요 얘기 잠깐 드리고 넘어가죠. 초등학교한테 요구되는 평가 기준에서 저학년 쪽은 사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평가하는 요소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무슨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학원 시간표를 어떻게 짜야 되는데 고민하시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사실 어떤 목적과 평가를 위해서 달리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달린다고 결과가 나오지 않고요. 언어적인 영역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노출을 시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책 읽기가 됐던, 아니면 영어가 됐던, 아니면 그 외에 제2 외국어가 됐던, 저학년 때 노출을 충분하게 많이 시킬 수 있는 언어적인 요소들은 충분히 노출시키세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 사교육에 깔아놓은 뭐 사고력이라든지 체험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영유아를 위한 여러 가지 뭐 놀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경험적인 것들이 중요한 프로세스는 실제 경험 정도만 시키면 되지, 그걸 어떤 코스를 밟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영재원을 가기 위해서는 이 코스를 밟아야 돼, 경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코스를 밟아야 돼가 아니라고요. 그 코스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고요. 역량이 돼서 내 걸로 만들어져서 그 역량을 계속 발휘하면서 살려면 이거가 그 사교육을 그만두더라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대부분 역량 강화라고 생각해서 초등학교 때 했던 것 중에서 초등 고학년으로 넘어왔을 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언어 영역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언어 쪽 말고는 거의 없다고요. 언어 쪽에서도 독해나 문법 쪽이라기보다는 실제 소통을 하는 쪽, 소위 말해서 계속 책을 읽거나 아니면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쪽 외에는 많지가 않다고요. 물론 잘 준비하셔서 아이가 그걸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루틴으로 가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코딩이 경험에서 끝낼 게 아니라 얘가 계속 써먹을 수 있게끔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쓰는 C 언어까지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흘러가게끔 유지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또는 학원을 안 보내도 아이가 독학을 하면서까지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면 이건 의미가 있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 진짜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경험을 시켰는데 얘가 더 할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건 6개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코스가 2년짜리에서 2년 다 채워야 돼요? 아니라고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걸 활용해서 계속 써먹는 구조로 안 간다고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은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너무 돈을 많이 쓰지 마세요, 사교육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돈을 많이 모으세요. 사교육에 쓸 돈을, 애한테 쓸 돈을. 그거 언제 써야 되냐면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2, 3학년 때 써야 될 시점이 옵니다. 제가 앞에서 1, 2, 3강에서 말했던 전문 교과목을 이수할 때는 전문 교과의 전문 컨텐츠를 갖고 있는 선생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은 돈을 써야지만 들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돈을 쓰는 거지, 그 전에 너무 어릴 때는요, 그냥 요즘에 온라인 컨텐츠 좋은 거 많으니까 온라인 컨텐츠 위주로 하시고 책 많이 읽으세요. 그게 베스트입니다. 이것저것 돈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가 본격적으로 교과 등급을 만드는 진도 수업을 하고 싶다. 일단 교과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도부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요 과목들의 진도를 내가 나가고자 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시점은 원하는 시점에 잡으시면 되는데, 사실 그 본격적인 진도의 1번에 서 있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 수학일 겁니다. 그러면 수학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수학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무슨 진도부터 생각을 하시냐? 초등학교 5학년 진도부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학년 과정이죠. 5-1, 5-2요. 단, 그 전에 연산을 좀 시켜보셔서 분수 소수 계산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5학년 과정을 스타트 하세요. 분수 소수 계산이 문제가 있으면 제발 분수 소수 계산부터 잡고 5학년 과정을 스타트 하셔야 됩니다. 분수 소수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들의 생각을 머릿속으로 사고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수학 진도는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어는 소통적인 부분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게 완성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독해라든지 말하기 능력을 뜻합니다. 어휘랑 문법은 꾸준히 잡고 올릴 거니까, 그리고 막판 가서 암기가 많이 들어갈 거라서 일단 소통적인 부분이 문제 없는지 먼저 보시고요. 근데 영어는 요즘 거의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국어 쪽이 문제가 되는데, 국어는 비문학 책을 읽는 습관이 안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읽게 도와주시거나 그걸 강제로 읽을 수 있는 국어학원 주 1회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기타 과목은. 나머지 기타 과목은 일단 수학이 스타트되지 않은 이상 시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부터 잡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을 스타트 하시고 싶으시면 연산, 소수분수 계산이 문제 없는지 확인하시고 5학년 것부터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4학년 건 어떻게 할까요? 4학년 건 굳이 사교육 보내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시키시던지 인강을 보시던지 엄마가 알려주시던지 다 상관없습니다. 4학년 것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수학이라 누구한테 어떻게 배워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PT로 넘어갈게요. 실제 이제는 그런 초등평가 기준들이 끝난 상태라고 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떤 진도가 시작될 때는 요구되는 사항들이 뭐냐라고 하면 중학교 내신 등급과 고등학교 내신 등급, 수능 등급, 색특, 면접 관리, 이 모든 사항들이 일단은 다 열려 있습니다. 저학년 때는 이 모든 사항들이 다 준비돼야 될 것처럼 보이세요. 근데 실제 애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저 중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을 해보면 줄여집니다. 자, 특목고에 갈까요? 이 질문인데요. 특목고가 우리 아이는 폐지되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특목고에 갈까요? 라는 질문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때 특목고 진학 전에,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진학 전에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고학년 때
수시에 대한 경험치를 쌓을까요? 이 질문이랑 똑같아요. 자,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특목고에 갈까요는 실제 특목고를 보낼까요? 보내지 말까요?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상위권 성적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위권은 1%가 아닙니다. 4%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위권 성적은 제가 말씀드리면 40% 정도 안쪽입니다. 좀 더 고학년 친구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가 한 중학교 2학년 이상 친구라고 하면 23% 정도가 맞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아이라고 치면 40% 정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적이, 자, 3등급이나 4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여유가 있다. 아이 입장에선. 이런 아이라면요, 특히 고등학교 진학 전 초중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런 아이들은 뭐가 가능하다? 특목고 입학이 가능하답니다. 뭘 준비를 한다면? 수시 준비를 한다면. 여기서 수시라는 거는 뭐죠?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제가 상강에서 말했던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특목고 입시가 가능하답니다. 특목고에 안 가도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대입에서 수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 인지되시나요? 단 성적이 3등급이나 4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인지는 뭘 보고 판단하시면 되냐? 중학교 등급이 A인지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굳이 어디 학원을 안 보내도 내가 중학교 주요 과목 정도는 그냥 나이가 조금 된 것 같아서 한 4, 5학년 된 것 같아서 문제집을 풀리면서 옆에서 그냥 조금씩 알려주거나 아니면 인강을 보게 했는데 그냥 중학교 성적은 무리 없이 A가 나오면 된다고요. 근데 그 A를 꼭 90점이 넘어야 돼, 얘가 갈 중학교의 기출문제 갖고 90점이 넘어야 돼로만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성적적으로는 80점 정도만 넘어도 문제 없습니다. A 맞는데. 보통 수행 들어가고 내신 대비 거치면 그런 아이는 다 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적적으로 한 80점대 이상만 나오면 안정적으로 A가 나올 수 있는 친구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수시 준비를 중학교 때 경험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2년은. 그럼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해보는 게 좋고 2월 달에 전문가한테 학생부 평가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대입이 유리합니다. 이 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상위 4%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특목고는 못 가는 거야. 과거 영재학교는 남의 얘기야. 뭐 하나고 외대부는 남의 얘기야. 그리고 앞으로 특목고 없어질 거니까 이런 건 필요 없어가 아니고요. 특목고 안 가도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 아이가 안정적으로 A가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리고 그 판단이 안 되면 제가 해드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판단이 저한테까지 오기가 힘드신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얘가 갈 중학교 기출 구하셔서 기출이 한 80점 정도 나오면 안정권에 있다고요. 그때 이 아이가 해야 될 거는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라고요. 제가 3강에서 포인트 잡아드렸던 그 학교 생활을 그대로 실천을 해보고, 실천하다가 막히는 포인트가 있으면 전문가한테 그때그때 도움을 한 번씩 받아보고, 그리고 2월 달에 학생부를 확인했을 때 의미 있는 학생부가 나오면 잘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리고 못하고 있다면 못하는 부분을 다음 연도에는 채워주셔야 된다고요. 이거는 도와주세요, 제발. 이때 돈을 쓰시고요, 필요하면.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을 때 돈을 쓰세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반드시 객관적으로 지금 학생부 관리를 받는 것들을 주변에 찾아보시면 많이 없으니까 굉장히 곤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대치동 와서라도 아니면 주변에 교육 듣고 가서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대치동에 가면 넘쳐납니다. 정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안내를 드릴 테니 반드시 이거는 그 시기에는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2월 달에 학생부 나오면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시켜봤는데 이런 것들은 잘 써지고 이런 것들은 안 써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활동했던 것들을 소위 말하는 기록물을 남겨놓는 게 유리하고요. 그래야 소통을 하죠. 이렇게 활동을 해봤는데 안 됐다라는 걸. 그럼 그런 것들은 사진이나 녹음이나 동영상으로 남겨서 네이버 같은데 절대 없어지지 않는 서버에 포스팅을 해두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그 자료를 보면서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런 자료와 학생부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아이가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무조건 수시에 유리하게 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1단계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정리하자면 지금 초등학생들한테는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일단 안정적으로 중학교 교과목 진도가 스타트가 된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80점 정도까지 만드는 걸 인강이나 스스로 공부하는 걸로 해낼 수 있는지를 좀 보시고요. 그래야 시간 세이브가 돼서 그래요. 자, 사교육 도움 없이 그런 것들이 해내지면요, 실제 이 친구는 안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사교육 도움이 필요하면 일단 사교육 받으세요. 사교육 받으시고 사교육을 빼더라도 문제 없을 때까지는 사교육을 받으세요. 그리고 사교육을 뺐을 때 안정적으로 돈다라고 하면 그 사교육은 빼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등급 만드는 걸 목적으로 달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진도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등급에 가장 필요한 것들만 효율적으로 먼저 나가라고요. 과목별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거 기준을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된 거예요. 특목고 진학 희망을 하시나요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라고요?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해도 됩니까고. 그럼 그 슬기로운 학교 생활의 관리를 받으실 거면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안정적으로 사교육 없이 중학교 성적 정도는 A가 나오냐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은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갖고 오시던지 아니면 기출을 구하셔서 80점 정도가 안정적으로 아이가 만들어지면 괜찮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PT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되겠죠. 일단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나의 진로가 명확한가요? 자, 특목고 진학을 희망한가요? 할 수 있나요?의 다음 질문이 특목고 진학을 희망해도 되나요?의 다음 질문이 나의 진로가 명확한가요?예요. 자, 아까 앞에서 말한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나요는 무슨 의미라고요? 얘가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루틴을 마련할 수 있나요고, 그게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 질문은 나의 진로는 명확한가요인가요? 이겁니다. 얘가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진로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이렇게 하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실제 학생부가 잘 써진다라는 걸 조금씩 알아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 나의 진로를 명확히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정말 우수한 걸 만들어낼 수 있게 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의 진로를 좁혀나가면서 전문 교과목들 쪽에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의 진로를 갖다가 좁혀 나가는 방법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주요 과목들에 대한 것들 중에 등급이 가장 고등학교 기준입니다. 고등학교 기준으로 등급이 가장 먼저 나올 녀석을 찾으시고요. 안정적으로 중학교 성적이 A가 나오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기준의 등급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교육이 이루어질 거고, 그 사교육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고등학교 등급 1등급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 과목을 찾으시고요. 그 과목이 일단 1, 2등급 안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보신 후에 그 과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쪽 분야로 전문 교과목을 뚫어내는 게 대입에서는 유리합니다. 이해되셨죠? 그쪽 분야 쪽으로 수시 준비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러면서 진로를 명확히 하는 거라고요. 진로는 직업이 아니라니까요. 직업은 나중에 얼마든지 바꾸셔도 된다니까요. 이 말 이해되셨죠? PT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나의 진로는 명확한가요? 이해되셨을 거고요. 그 다음 질문이, 그러고 나면 이제 줄어들죠, 점점. 어떻게 되죠? 현재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등급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인지 보고 이거랑 연결되는 질문이 이거죠. 등급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얼마입니까? 왜? 대부분 이 전 단계에서요. 이 전 단계에서 어떤 상황이죠? 현재 등급 확인이 가능한가요가 yes가 아니고 no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등급은 확인이 안 됩니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등급은 다 고등학교 등급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선행이 안 돼 있어서 안 되시면 중학교 성적 기준으로라도 고등학교 등급처럼 상대평가를 하고 100분의 1을 환산해 드릴 수 있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등급이 노라면 저는 등급 확인이 안 됩니다 이면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등급 확인을 언제 할 거냐가 핵심이라고요. 그럼 우린 등급 확인을 언제 할까요?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등급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등급 확인에 필요한 시간표는, 학원 시간표는 어떻게 짜야죠? 이렇게 흘러가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등급 확인에 필요한 학원 시간표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고등학교 등급 확인에 필요한 학원 시간표를 도대체 어떻게 짜야 하는지, 이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천천히 정리해 드릴게요. 초등 저학년 때는 어떠한 등급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하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나중에도 계속 쓰게 되는 습관을 잡는 게 초등 저학년입니다. 그럼 나중에도 계속 쓰게 되는 습관은 어떻게 한다? 일단 언어적인 거는 거의 90% 이상은 나중에도 대부분 씁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소통적인 부분들, 소위 말해서 책을 읽히거나 영어나 제2외국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세요. 되셨나요? 원어민이랑 대화하는 거, 아니면 뭐 영상을 틀어주는 거 충분히 하세요. 원서를 읽어보는 거 너무 좋습니다. 충분히 하시고요. 그 다음 가능한 게 비문학 독해가 가능하면 비문학 독해 훈련을 계속 시키세요. 여기까지 하는 게 초등 저학년 때 충분히 해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인 교과를 시작할 건데, 본격적인 교과의 스타트는 수학일 거라고요, 어차피. 그리고 수학은 연산이 소수 분수가 돼야지 어떻게 간다고요? 그래야지 5학년 과정부터 스타트를 본격적으로 하시라고요. 그렇게 스타트를 해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던, 혼자 공부를 하던, 인강을 보든 다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초등학교 교과 진도를 나가거나 중학교 교과 진도를 나가는 것들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사교육의 도움을 굳이 시간을 빼서 사교육을 가지 않아도 어디까지 만들어 놔야 된다? 본인이 성적 자체가 중학교 기출 기준으로 80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걸 스스로 하게 자꾸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되는 친구는 지금 1학년 1학기 때 스스로 돼요? 그럼 1-2, 2-1 다 스스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도를 거기서 스탑을 해도 된다고요. 제가 말한 스탑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그 진도를 나가는 진도형 학원, 중학교 진도를 나가기 위한 진도형 학원은 그만 다니셔도 된다고요. 그건 그냥 집에서 개인 공부 시간으로 유지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수학을 추가로 더 보내고 싶으시면, 학원을 진짜로 보내거나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을 거면 고등학교 거 기준의 학습에 도움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수학도요 100% 중학교의 모든 과정이 고등학교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수학에서도 대수 파트, 방정식, 부등식, 함수 파트는요 중학교 코의 50% 정도만 고등학교 때 쓰이고요. 도형 파트는 한 20% 정도만 쓰입니다. 결론은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채워야 될 것들을 먼저 채우는 학습을 하세요. 뭐 소위 말하는 그게 개통이 됐던, 아니면 용어가 무슨 대수, 기하 뭐 이런 게 됐던, 어쨌든지 간에 고등학교 기준으로 채워야 될 것들을 먼저 채우시라는 겁니다. 그런 학습을 추가로 하나를 더 하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거 스타트를 빨리 가져가세요. 이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 아이가 중학교 수준의 내신 등급을 만드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학교 시험 정도, 중학교 성적으로 80점 정도까지는 그게 무슨 과목이든지 간에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고, 안 되면 사교육을 다니면서라도 연습을 하면 됩니다. 습관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진도 속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습관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주요 과목이 습관이 잡힌 것 같다라고 하면 사교육을 싹 다 어떻게 만들라고요? 고등학교 등급을 만드는 기준으로 합니다. 되셨죠? 그럴 때 시간표를 어떻게 짜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간표를 어떻게 짜는지.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럴 때 시간표를 유리하게 짜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요. 다시 PT로 돌아갈게요. 자, 일반적인 아이들의 시간표를 띄웠습니다. 자, 이거 다 일반적인 아이들이죠. 이 상태의 시간표를 유지하는 건 어떨 때까지만? 아이가 지금 중학교 수준의 진도를 나가야 되는 상태인데, 중학교 수준의 성취도도 한 80점까지 만드는 것도, 100점 아닙니다. 80점까지 만드는 것도 인강이나 혼자 공부하는 걸로 안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수학을 시켰는데 돼요. 그럼 사실 대부분 나머지 과목들 됩니다.
수학이 되면 솔직한 얘기로. 그럼 내가 수학을 해봤는데 되면 포커스를 중학교 내신에 두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시키려는 과목을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시간표를 다 바꾸세요. 근데 수학을 해봤더니 안 돼요. 스스로 중학교 성적 자체가 80점까지 안 올라와요. 그 아이는 80점까지 올릴 때까지는 학원, 사교육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말도 이해되셨나요? 나머지 과목들도 중학교 성적이 80점이 안 돼요. 그럼 사교육의 도움을 받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사교육에서도 핵심이 진도 속도가 아니고요. 얘가 중학교 성적 정도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게끔 계속 도움을 받으세요. 뭘 잡아주면, 무슨 습관을 바꿔주면 중학교 성적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되셨죠? 여기까지. 아이가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야. 진도만 나가면 아이가 만들 수 있어 하는 상태라고 하면 굳이 진도를 빨리빨리 다 나가놓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간표로 바꾼 다음에 나가세요. 됐어요?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시간표, 이건 일반적인 시간표고 지금부터 바꾸는 시간표를 알려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바꾸실 때 기준점은 이겁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성적 정도는 80점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리고 지금 진도가 안 나간 3학년 건 아직 진도가 안 나가서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하지 마세요. 그냥 이 아이 능력치가 진도가 나간 거를 확인해 봤더니 스스로도 80점을 만들더라 하면 집에서 그냥 사인 RPM 문제집을 풀려봤더니 수학이 80점이 나오더라 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시키는 대로 시간표를 바꾸시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런 아이 기준으로는 시간표를 이렇게 바꿉니다. 일단 숨은 시간이 존재합니다. 항상 이 시간표에서 지금 숨은 시간은 아이들 학교 끝나고 와서 4시부터 5시까지 보통은 첫 학원 가기 전까지 시간이 숨어 있어요. 제가 5시간이라고 표현한 거는 하루에 1시간씩만 잡아도 5시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다 버려요. 솔직한 얘기로. 그 다음에 숨은 시간이 또 있습니다. 뭐죠? 토요일날 오전이나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은 애들이 대부분 다 요 정도 하면 지쳐서 더 이상 이 시간은 안 씁니다. 이렇게 10시간이 더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상위권으로 진짜 가고 싶으면 이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활용 안 하면 시간을 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더 확대하는 건 이 시간까지 아이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일요일까지 공부하라고 안 할게요. 단 이 시간까지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4시부터 5시까지까지 이제 시간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던 이 밑에 과목들 있죠.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일단 주력 과목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과목을 전부 다 이대로 유지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과목 중에 일단 지금 시점, 여기서 말하는 주력 과목이라는 건 시점적으로 지금 등급을 먼저 만들고 싶은 과목을 하나 선택하세요. 난 수학부터 먼저 만들 거야, 영어부터 먼저 만들 거야, 과학부터 먼저 만들 거야. 선택을 하시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럼 선택을 하시면 선택된 그 과목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주력 과목 선택은 적어도 4일은 배정하셔야 돼요. 진도 나가는 걸로. 여기 이 4일 동안에 진도도 나가고 과제까지 하게 풀로 배정을 하세요. 4시부터 11시까지 풀로 쓸 수 있게. 최소한 이동 시간을 줄이시고 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배정을 하세요. 거기에 예를 들어 학원이 2개 들어가고 과외가 붙어야 돼. 그렇게 하세요. 그 과목은. 지금 이렇게 돈 쓰는 게 세이브입니다. 제가 장단컨대 지금 이렇게 돈 써서 얘의 강점으로 이 과목을 만들어주는 게 무조건 사교육비 세이브입니다. 믿고 하세요. 그러면 1번 이렇게 만드는 거 이해되셨죠? 숨은 시간까지 쓸 수 있게 꼭 가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그 다음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 1회 과목은요. 잘 보세요. 주 1회 과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에 다 집어넣으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력 과목을 제가 수학으로 선택했다. 그럼 수학을 4일을 배정했다고 칠게요. 이때 학원 2개 넣고 과외 하나 붙였다고 칠게요. 그러면 영어는 주 1회로 줄이시고요. 국어나 과학도 주 1회로 줄이시는데 여기 보면 과목을 3개까지 넣는 거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2개만 넣으세요. 왜? 이날 과제까지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숨은 시간 이용해서 과제까지 시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루에 과제까지 포함해서 주 1회 과목은 다 하루로 모세요. 절대 주 1회 과목을 뿌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 주 1회 과목을 뿌리시면 안 돼요. 주 1회 과목이 월에서 금요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무조건 토요일로 모세요.
그래서 토요일날 과제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세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미완료됐거나 여기서 미완료된 게 혹시라도 생기면 금요일에 메이크업 시간을 하루 두세요. 이 주일의 과목을 월부터 금 중에 이틀로, 2과목이라 해서 이틀로 뿌리거나 3과목이라 3일로 뿌려버리면 일주일에 이틀과 3일이 날아갑니다. 그거 되게 아까운 시간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뿌리면 망합니다. 시간표는. 무조건 토요일 하루를 모세요. 제 얘기 믿고요. 그 다음에 월부터 목까지 4일 정도는 주력 과목에 학습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맞추시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메이크업 하루를 두세요. 본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쉬게 하세요. 이렇게 시간표를 철저하게 아이가 움직일 수 있게 짜세요. 아이가 만약 메이크업도 못 움직인다, 여기서도 과제 혼자 스스로 못한다 하면 그때 과외라도 붙이세요. 이해되셨죠? 이거를 갖다가 3년 정도나 2년 정도만 유지를 시켜주셔도요,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제가 장단컨대. 자, 화면을 바꾸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간표를 반드시 주력 과목의 등급을 만드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기간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이 등급을 확인했더니 중학교 선행만 나가시면 등급 확인된다니까, 제가 안 되면 해드린다니까요. 등급을 확인했더니 얘 100분위가 예를 들어 28%야 이 과정은. 그러면 이 100분위가 이 상태에서 중학교 1학년 것부터 스타트를 끊었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일단 중학교 거를 갖다가 다 11% 안으로 넣어야지. 그러면 1학년 거 11% 안으로 넣고요. 그거 완성되면 2학년 거 넣고요. 해서 언제까지 중학교 거 완성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최대한 넣으세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선생님이랑 수학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봤더니 이 아이 11%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한 학기당 시간이 3개월씩 걸리네요. 근데 지금 얼마? 6학기를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다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할애했을 때 3개월일 수도 있고 할애하면 2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 시간을 저한테 주시면 2개월에도 가능해요.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교과목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몇 학년 과정을 무슨 등급까지 완성시키겠다를 결정을 하시고요. 그 등급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 그 등급 확인을 갖다가 항상 2개월 단위로 하시면서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프가. 그러면 이 과정은 원하는 기간 안에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하는 등급 안에 기간이 나오게끔 시간표를 짜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력 과목은 다른 아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겨요. 분명히 이깁니다. 그리고 원하는 등급이 나왔을 때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줄이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음 주력 과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과목이 토요일로 넘어가는 거고요. 주 1회 과목이었던 게 다시 주중으로 들어오면서 주 4회 과목이 되겠죠. 이 말이 인지되시나요? 그렇게 바꿔나가시면 과목들의 완성도는 너무 좋아집니다. 특히 과학이나 국어 같은 교과목들은 일반적인 아이들 주 1회밖에 안 하기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에 주 4회로 늘려버리잖아요. 그 기간에 무조건 압도할 수 있습니다.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걸 아이한테 인강 라인업과 학원을 병행할 건지 인강과 과외를 병행할 건지 아니면 인강과 과외랑 학원 다 병행할 건지는 스케줄에 맞게 아이 능력치에 맞게끔 짜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학습 관리가 잘 안 되면 학원 위주로 편성을 하고 과외 위주로 편성을 하는 거고요. 학습 관리가 되면 인강과 질문할 수 있는 현강을 붙이시면 됩니다. 인강은 인강만 붙이면 망합니다. 질문할 수 있는 현강이 반드시 붙여져야 되고 그 인강의 완성도를 체크할 수 있는 면접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게만 안내를 해주시면 아이는 모든 교과목들을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등급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얘기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 드릴게요. 핵심 포인트 첫 번째, 주일의 과목들을 만드시고 주일의 과목들은 토요일로 모시고 토요일날 하는 과목은 2과목. 이해되셨죠? 그러면 동시에 과목은 3과목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시간표는 3과목 이상 안 들어가게 하세요. 일단 3과목 들어가는 건 좋은데 2과목은 주 1회 과목이 돼야 되고 그때 토요일로 모시고 토요일날 과제까지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한 과목은 주 4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과목은 최소 학원이나 과외나 인강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 다니는 학원 하나 다니는 것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학원을 2개 넣든 과외를 붙이든 인강을 병행하든. 그래서 주 4회짜리 과목 하나 넣으시고 이 둘의 메이크업을 하루를 잡으세요.
그리고 일요일은 원하는 걸 하게 쉬게 해주시고요. 되셨죠? 이 관리를 명확하게 하시면 100% 이깁니다. 그리고 이 학습 관리가 안 되면 실제 선생님 붙여서라도 이게 습관이 되게 만드세요. 이 습관을 도와주는 게 어머님의 아이가 진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등급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등급이 잡힌 과목들이 주요 과목 2과목 이상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학생부 관리 또는 전문교과 과목 관리를 특별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문 컨텐츠는 보통은 대치동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대치동이나 교육특구에서 그런 선생님을 찾아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럴 때는 사교육비가 드실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루트를 따라가셔야 사교육비가 최소로 듭니다. 아니면 냅두고 고1 때 가서 등급을 알고 남들과 비슷하게 학원을 다니잖아요. 고등학교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셔야 됩니다. 의미 있는 대학을 보내시려면. 그러니까 그렇게는 만들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제 4강 학원 시간표 짜기에 대해서 안내를 다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전략 반드시 지키고 승리하는 아이, 효율적인 아이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